경아 와라. 아이들이 내 말 안 듣는다. 네 말만 듣는다. 선생님께서 우리 경이는 숙제 좀 열심히 해와라. 저도 놀아야 되니까요. 글쎄요. 똑순이처럼 보이나요? 네, 다 봅니다. 다 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인을 만나 우리 사회 구석구석 정치 이슈를 짚어봅니다. 네, 앵커 정치를 만나다 오늘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포 MBC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경입니다. 첫 출연입니다. 조금 긴장할 수도 있었는데요. 아마 오늘은 그 시청자분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부대변인님의 활동 중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가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이제 설전을 벌이는 것인데요. 네. 두 분이 자주 의견 차이를 보이시는 것 같은데 각종 현안들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조금 크신가 봐요. 의견 차이가 극명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국민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강하게 세게 발언할 때 저렇게 눈을 크게 뜨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는 얘기가 무엇이었는지 그 영상을 보고 알게 됐는데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두 분이 설전을 많이 벌이시는 만큼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반면에 악플도 조금 있어 보이는데요. 네. 이 악플이나 부정적인 여론을 견디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네. 공격을 좀 많이 받으실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팩트에 근거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상대 후보, 그러니까 상대 후보가 아니죠. 네. 상대 패널리스트를 이기고자 하는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께 설득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저의 설득이 국민의힘이 봤을 때는 귀에 너무 거슬린다 했을 경우는 악플이 달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하게 표현을 했다면은 아마 그런 악플이 달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악플이 달릴 때마다 네. 이경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저희 가족들 특히 이른이 넘으신 저희 친정 어머니, 네. 어머니께서는 악플을 처음에는 그 악플을 보시고 많이 속상해하셨는데요. 이제 제가 대변인실에 두 번째 왔잖아요. 이제는 안 보십니다, 그냥. 사실 안 보는 게 더 편하실 때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하나하나 다 봅니다. 네, 다 하나하나. 봅니다. 다 네. 봅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이렇게 언변이 좀 뛰어나다, 똑부러지는 편이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예. 똑순이 좀 촌스럽긴 한데요. 네. 네. 또 야무지다, 똑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처음 듣는 말이었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여태까지 인생 정치를 중에 하시면서 듣게 된 말씀이시군요. 그냥 굳이 주변에서 야무지다 표현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정치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제가 목표를 세운 바는 꼭 이루고자 하고 네. 약속을 꼭 지키고자 하는 그런 좀 신념을 추구하자라는 사람인 것만은 저는 알고 있는데 글쎄요, 똑순이처럼 보이나요? 많은 분들이 똑순이처럼 보실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좀 촌스럽긴 하죠. 그 신인 정치인의 행보를 돌아봤을 때 여태까지 중에 혹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네. 방송에서 이제 19년부터 이제 계속 방송 활동을 하고 네.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네. 솔직히 하루하루 안 힘든 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정치에 입문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청년이 굳이 아니어도요. 네. 뭐 40대, 50대인 분들도 마찬가지로 견디고 그 자리까지 내가 신념을 지키면서 버티고 가기까지는 하루하루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0년 차 정도 되셨는데 여러 네. 가지 또 일을 많이 겪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부대변인도 겹치면서 다양한 일을 겪었지만 이번에는 좀 자신 있게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사직색의 각오로 이제 출마하겠다, 대전 지역구로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특별히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신 건지 궁금한데요. 저는 첫 번째가 일자리인데요.
일자리라고 생각한다면은 지역 청년들이 우리가 일할 곳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방 정부 차원에서 보면은요. 그 한 학생을 네.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때까지 투자를 해서 길러내는 겁니다. 지방 정부 차원에서. 그런데 서울로 이 인재를 빼앗기는 구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사기업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정치만이 이 구조를 뭐 개혁한다라는 관점에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꼭 대전뿐만 아니고 대전의 일자리뿐만 아니고요. 지방정부 차원의 일자리가 앞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의정활동을 주 목표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출마할 선거구가 상당히 험난한 길이 예상이 되는데요. 출마 준비를 하면서 이제 곁에서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다들 선거 네. 치르고 나면은 가족이 남는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심적으로 의지되는 분은 아무래도 그 가족이죠. 가족인데 민주당의 그 당원분들,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잘하라고 응원해 주시는 당원분들, 그리고 온라인 당원 구조가 거의 70% 이상입니다. 각 지역마다 거의 비슷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경을 응원해 주시는, 이경을 통해서 대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당원분들이 많이 저에게 응원을 해주시고 다가와 주시거든요. 그래서 신인 후보치고는 행복하게 그래도 시작을 하고 있어서 당원만 믿고 간다, 당원 의지하고 간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뭐 전진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신 거죠? 자신이야 있죠. 예. 자신은 있게 제가 출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출발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깃발을 잡은 사람이 자신 없어 하면요.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 대신 제가 자신 있는 그 자신감의 근원은 정치를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부를 보여주셔가지고 사직생의 각오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저희가 또 이제 천재 정치 이슈도 좀 짚어보기 전에 먼저 윤석열 정부 들어서 1년이 넘었는데요. 여전히 좀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 정부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12구 참사라든지 네. 오송 지하차도 참사라든지 이번에 해병대 순직이라든지 다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은 사건들이 계속 그런 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국민께서 정말로 나라가 이래서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시고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현안도 좀 짚어봤는데 사실 오늘 모셨으니까 우리 네. 부대변인님의 좀 개인적인 얘기도 좀 궁금합니다. 아까 자녀분도 있다고 하셨고 이렇게 네네. 워킹맘으로 사는 것도 좀 쉽지가 않을 텐데 어떻습니까? 우선 아이들은 좀 너무 감사하게도 할머니 말씀을, 저희 친정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주고 있고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 대선 때요, 제가 경선 당시 대변인 하고 있을 때 네. 그때 모든 것을 다 내리고 정치도 다 내려놓고 집에 가서 어머니 모시고 공부방을 해야 되나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왜 그랬냐면 그때 친정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네. 네, 그래서 어머니의 희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참 모든 직업 여성들, 일을 계속 추구하시는 여성분들, 그리고 지금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꼭 여성뿐만 아니고 요즘에는 이제 남성들도 마찬가지인데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은 아이들을 잘 돌보면서 본인들의 일을 충성하면서 열심히 하기란 참 어려운 구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또한 정치에서 바꿔야 된다라고 봅니다. 또 K 장녀세요. 네. 어린 시절에 좀 이런 성향이 원래 좀 있었는지 장녀에 좀 본성이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네. 이상하게 유치원 다닐 때도요. 저희 때는 유치원을 7살 1년만 다녔거든요. 네. 근데 저는 3년을 다녔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어린지 모르고 다 동갑인지 알고 다녔었습니다. 네. 그런데
유치원 가기 싫은 날 있잖아요. 네. 그럼 원장님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를 데리러 오세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경아 와라. 아이들이 내 말 안 듣는다. 네 말만 듣는다. 그래가지고 계속 네. 다녔었는데 저는 기억이 없었던 날부터 그러니까 네. 기억을 하는 순간부터 많은 또래 친구들이 좀 저한테 따라줬던 거 리더십이 있다고 친구들은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원래부터 좀 카리스마가 있는 성격이셨네요. 네. 혹시 어린 시절 추억 중에 네. 딱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추억 어떤 게 있을까요? 초등학교 네. 때요. 초등학교 때 1학년 때만 아니고 저학년 때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요. 어. 네. 무엇이냐면 네. 선생님들이 차별 대우를 했던 모습이 보여졌어요. 아.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가 왔다 가면 차별 대우하는 모습이 그 어린 마음에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뭐 차별 대우란 그 단어는 모르고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해 주세요라는 글씨를 써서 네. 이렇게 같이 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학년 내내 그럼 그 활동을 하신 건가요? 매일 그러진 않았죠. 저도 네. 놀아야 되니까요. 네. 선생님들 발견됐을 뭘 때마다. 하시던가요? 네. 그냥 이렇게 머리 쓰다듬고 지나가셨어요. 아니 그 당시엔 뛰어놀기 바쁜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때부터 약간 뭔가 좀 당차고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아, 기억이 한 번 납니다. 싹이 보였던 것 같은데요. 2학년 때인가요? 3학년 때인가요? 선생님께서 네. 우리 경희는 숙제 좀 열심히 해와라. 숙제는 하지 머리를 않고. 쓰다주면서 숙제 좀 열심히 해와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이경 부대변님의 좀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살펴봤는데 네. 또 정치 이슈도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되다 보니 결론적으로 어떠한 증인이나 참고인조차 없는 부실한 청문회가 됐었고요. 또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견과 함께 자료 미제출까지 더해져서 어떻게 보면 맹탕 청문회다. 이런 언급도 있습니다. 이 청문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문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면요. 맹탕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를 하면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동관이 MBC 경영진 교체 직접 보고를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변인실, 이동관 대변인이라고 나와 있고 그 문건이 밝혀졌습니다. 네.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사청탁에 대해서도 뭐 다음날 돈을 돌려줬다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돈을 전달했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 2달 정도 있다가 인사청탁이 실패하고 나서 돈을 돌려줬다, 네. 돌려받았다. 그런 증언이 나와도 본인은 아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아들의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직접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모른다라고만 합니다. 그 대신 피해 학생이 복수이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진짜 피해를 많이 봤다는 학생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팩트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모른다라고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언론에서 좀 촌스럽지만 모르쇠로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건 너무 뻔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최근에 정치 이슈도 좀 여러 가지를 짚어봤는데 사실 국회에 입성하면 제대로 보여주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저희가 정치인 이경 어떤 네.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전 항상 주장합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국회의원은 길어야 초선 4년, 뭐 더 한 번 한다고 해도 2번 한다, 3선까지 한다고 해도 1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민주당의 당원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원이 아니더라도 민주당이 잘 되도록 지지하시는 국민들의 마음은 영원하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대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내가 민주당이 가는 길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창당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국민 정당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도 저도 아닌 어느 중간지대에서 민주당의 역할을 찾고자 한다면은 저는 그것이 진짜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국민들께서 지지자분들께서 당원들이 바라는 건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어봤는데요. 아쉽지만 조금 마무리할 시간이 네, 찾아왔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서 특히 뉴스가 나오면 많이 힘드시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벼락에 대고 소리라도 외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끄럽다고 힘들다고 외면하면은 정치는 더 썩어갈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목소리를 낸 만큼 바뀝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잘하라고 더 목소리를 내주시고요. 잘했으면은 또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대전에서 있지만요. 이경도 가끔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네, 여야가 정쟁을 이어가며 정치계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계속되는 정쟁에 국민들은 지쳐만 가고 있는데요. 네, 남탓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정치를 만나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